안녕하세요. 하스TV의 하성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전문가들, 체형 교정사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어느덧 63세가 되다 보니 이제 은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척추 교정을 업으로 해오면서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해서 교정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을 누구에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는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달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 12월 달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니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상체 부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경추 문제, 흉추 상부 문제, 승모근 긴장 문제, 어깨 결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육을 풀어주고 경추 교정을 하면은 많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일도 못 가서 다시 불편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들한테, 손님들한테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정사들은 지금은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에 손님을 빼앗기고 또는 고급 마사지실에 손님을 빼앗기고 우리 교정사들이 살아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기술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정업이 제가 젊었을 시절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다시 그때만은 부흥기를 이루기는 힘들더라도 기술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하면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경추 문제 또는 흉부 상추 문제, 승모근 문제, 어깨 통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키포인트가 흉쇄 유돌근입니다. 측두골 끝에서 쇄골 쪽으로 내려오면서 흘러내리는 근육이 흉쇄 유돌근인데 그 시작 부분에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덜 되어 있고 한쪽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축된 부분을 손이나 막대기나 이런 걸로 치아하거나 마사지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만 되죠. 그래서 자꾸 재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흉쇄 유돌근을 자침하여 침으로써 그 질긴 근육과 힘줄을 갖다가 이완시켰을 때 거의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침이 아니고서야 흉쇄 유돌근 이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침의 장점은 마사지로 하는 것보다 통증이 조금 덜합니다. 효과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주로 다루는 문제에서 침을 많이 쓰는 침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굳어있는 단축되어진 흉쇄 유돌근을 해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경추 교정이라든가 다른 처치를 하면은 아주 백발백중 치유가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골반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반 변이는 기본적으로 AS, 한쪽에는 PI, 변이가 더 되면 마이너스 D, 이런 변이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반을 PI로 만드는 원인과 AS로 만드는 원인의 근육이 있습니다. PI로 만드는 근육에는 햄스트링 근육인데, 그보다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근육은 이상근입니다. 이상근 근육이 당겨져야 골반이 후하방되면서 PI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압이나 마사지나 어떤 방법을 써도 햄스트링 근육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골반 교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햄스트링 근육에 자침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면 그 자리에서 골반이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햄스트링을 자극하지 않고 이상근을 이완시키면 또 골반이 정상으로 갑니다. 이상근이 우선이냐 햄스트링 근육이 우선이냐를 따질 필요 없이 두 개 다 해결해 줘야만 골반이 정상 위치로 갑니다. 그 다음 그 유지를 위해서 단축된 근막장근을 역시 침으로써 이완시켜야만 골반 교정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단축된 요방형근을 침으로, 척추 기립근을 침으로 시켜줘야만 골반이 완벽하게 교정이 됩니다. 이 근막장근은 특히 하지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굽기가 너무 굽고 덩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로 밟거나 꼬쟁이로 눌러거나 지압을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부분만 풀어지죠. 그래서 침이 아니고는 한 13cm 정도 길이가 되는 침이 아니고는 이 근육을 이완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침이 있어야만 골반을 확실하게 잡아갑니다. 골반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협착증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추 마디와 마디 사이를 이완시킬 때 협착증이 증세가 완화되면서 협착증이 사라지는 것이 기본 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극돌기를 밀어 올려서 요추와 요추 간격을 늘릴 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좌측과 우측이 늘어나는 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한쪽은 척추와 척추 사이가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벌어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다룰 때에는 잘 벌어지지 않는 쪽을 바닥으로 해서 추가위로 위치해 놓고 그 요방연근 등 부분 근육을 풀어주는데 그게 완벽히 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풀어주고 그런 상태, 추가의 상태에서 척추와 척추 사이를 벌려주면 협착증이 완화가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죠, 해결이. 그래서 방법이 보가위에서 단축된 부분을 활처럼 쉬게 해서 침으로써 요방연근, 기립근, 척추관 사이, 인대 등을 침으로 풀면은 확실하게 풀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척추와 척추 사이를 늘리면 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협착증이 잘 해결되겠습니다. 자, 발목 교정. 골반이 심하게 변위를 오면 발목도 변위를 하면서 문제를 가져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반을 완벽하게 교정을 하면 발목 문제는 거의 90% 이상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발등이 아프다든지 발목 주변이 아프다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발목 변위가 올 때는 발이 회내 이렇게 변위가 오는데 골반을 잡게 되면 그게 제 위치로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늘어났던 발목 부분, 측부 인대 등을 지압법으로 단축시켜주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발목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다리를 하려고 하면 내전근이 당겨가지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뒤에 또 중둔근이 단축돼가지고 책상다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관절 대전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책상다리가 안 되게 하는 원인은 고관절과 골반 관절와와 연결해주는 인대가 꽈배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면서 이 인대가 굳어서 고관절 회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책상다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중둔근, 여러분 내전근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아무리 책상다리를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해봐서 알 겁니다. 내전근이나 중둔근에 전혀 손대지 않고 고관절 부분 인대만 풀어주면 내전근, 중둔근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책상다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 방에 해도 되고 한 3회 나눠서 해도 됩니다만
고관절이 회전되지 않는 회전 장애를 받는 상태에서 책상 다리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해부 쪽으로 고관절 골두가 밀고 나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해부 쪽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내전근이 더 이상 벌리지 마! 더 이상 벌리면 나는 통증이 와! 그걸 알기 때문에 내전근이 긴장을 하면서 절대 다리를 못 벌리게 합니다. 그러나 고관절이 회전이 되는 상태면 서해부 쪽으로 통증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전근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전근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책상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책상다리, 양반다리가 안 되는 것은 근육 문제가 아니고 99% 인대 문제다. 인대 문제 한 가지만 해결해주면 깔끔히 끝납니다. 물론 골반 교정은 기본이죠.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고관절 골두와 골반과의 각도가 안 맞아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반 교정은 전자에서 말했던 방식으로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꼬리뼈 교정과 성골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뼈 교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꼬리뼈 교정을 하지 않으면 골반 교정에 막대한 방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골반 교정에 장애를 주는 선골 교정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개골 교정. 여러분들께서는 CST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두개골에 대해서 저보다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정을 하면 교정이 잘 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손님들은 성격이 급해서 조금 빨리빨리 치료하는, 빨리빨리 교정을 해서 효과를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개골 교정이 CST 방법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좌우에 있는 저평골, 그 튀어나온 쪽을 건으로서 한번 딱 당겨보십시오. 때려보시면 그러기 전에 이 후두골이 마저 들어갑니다. 이 뼈 두개골 전체가 마저 들어갑니다. CST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두개골 교정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면에서, 측면에서, 또 측면에서 우리 목침 같은 것을 머리에 받치고 눌러주면 아주 교정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액티브 거루를 한번 빵 쏘면 기가 막히게 다 좌우 정렬이 잘 됩니다.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노하우를 제가 쌓았고요. 요방형은 그 침술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막장근도 침술이 아니고는 절대 이완시킬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팔꿈치 아니라
뒤꿈치로 눌러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정을 해서는 해결해야 할 근육입니다. 햄스트링 근육이 붓기가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걸 손이나 발로 교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완이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자침 기술을 써야만이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골반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이상근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상근을 다룸으로써 골반은 드디어 교정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다 좋지만은 이상근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교정됐다 금방 돌아옵니다. 교정 받았을 때는 그렇게 좋은데, 교정을 와서 받았을 때 시원하고 편하고 좋은데 왜 자고 나면 또 아프냐고요, 또 틀어지냐고요. 그게 이상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근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면 절대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완벽히 해내는 겁니다. 협착증관이 말씀하셨고, 자, 척추분리증. 척추분리증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많이 다니고 신경치료, 염증치료, 근육이완치료, 일단 병원 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들이 섬유화되고 다 망가져가지고 뼈와 뼈끼리 붙어버린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척추 분리증의 장점은 교정하면 교정 효과가 바로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 좌우에 단축되어진 문제, 요방연골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척추 분리증을 교정하면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빠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거기다가 골반 교정 완벽히 해내면 끝내줘 버리겠죠. 그래서 척추 분리증 교정하는 방법, 처리 방법,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았을 때 그 좋은 효과가 가장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노하우는 무엇인가? 그것은 체형의 변형과 골격의 변형, 또 근육의 기능 등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기능적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사지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한 달 정도는 간다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조정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근육을 조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고 근육 조정. 어느 쪽이 단축되었는가, 어느 쪽이 이완되는가를 완벽히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사지가 두서없고 무질서하고 질서 없고 그래도 받고 난 사람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왜? 단축된 근육만 찾아다니면서 이완시켜 줬고, 이완된 근육은 경우에 따라 단축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완된 근육을 단축시키는 것은 막대기를 이용한 지압술을 쓰면 됩니다. 인대도 단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담 걸렸다고 하죠. 늑골이 뜨는 경우입니다. 3번, 4번, 5번 또는 더 심으면 6번, 특히 4, 5번 흉추 4, 5번 늑골이 잘 뜹니다. 대부분 왼쪽에 많이 뜹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왼쪽은 무언가를 지지하고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지 안쪽 늑골이 그쪽으로 체중을 실으니까 이렇게 상부 쪽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늑골이 뜨게 돼서 주변이 늘어나니까 통증이 오는 겁니다. 늘어나니까 순환도 안 되고 어혈도 쌓이고, 그러면 호흡에 맞춰서 늑골 교정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많이 편하죠. 그러나 심한 경우는 이미 염증까지 많이 있는 상태라 쉽사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부항으로 사혈을, 저는 그때만 사혈을 합니다. 거의 몸에 사혈을 안 씁니다. 사혈을 하면 그 늑골 문제, 절린다든가 통증이 온다든가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지압술이나 여기도 부항사혈술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씀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해 줌으로써 교정사로서, 체형 교정원으로, 원장으로서 신뢰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석증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석증이 발병을 하면은 엎드리도 못하고, 이리 해도 어지럽고 저리 해도 어지럽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심하면 119 불러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되고, 이게 이석증입니다. 당하는 쪽에 환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무섭죠. 그런데 이석증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흉쇄유돌근이 단축되면서 흉쇄유돌근을 통과해서 귀로 들어갑니다. 뇌로 들어가는데 혈관이, 흉쇄유돌근이 단축되면 피가 적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이석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이석이 부실해집니다. 밥을 제때 못 얻어먹어서 부실해지면 건조해지고 뱃살 말라서 조그만 충격에도 부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움직이다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부러진 이석이 조금 위치를 이탈하면 그렇게 어지럽고 메스꺼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뭐 말도 못하게 괴롭힌다고 그래요.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교정하냐? 그 부러진 데가 면이 꺼끌꺼끌 하거든요. 칼로 자른 듯이 부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력을 받아서 이게 중력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뭐 해도 이게 제자리로 안 갑니다. 그래서 중력을 제일 먼저 빼주는 겁니다. 어떻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 끝으로 쭉 올라갑니다. 머리가 쭉 빠지게. 그럼 머리가 이렇게 제껴지겠죠,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좌로 우로 돌립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돌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어지럽죠? 어지러운 쪽으로 돌리지 말고 아로덴자라고 이렇게 돌려갖고 손으로 탁탁탁 치면 진동을 주면서 그 중력을 빠진 상태에서 약간 이석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석이 온쪽을 하늘 쪽으로 놓고 옆으로 눕게 합니다. 눕고 벽에를 비고 추가열을 눕게 합니다. 자, 이석이 온쪽이 하늘 쪽입니다. 그래 놓고 그 이석에 또는 이명의 원인이 되었던 흉쇄유돌근 시작되는 부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걸 침으로써 자침하여 이완을 시키면 이석이 어떻게
덜커덩 하고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면 그 즉시 다 나은 겁니다. 멀쩡합니다.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어제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술자는 못 느끼지만 받는 피시술자는 머리카락 하나가 엇갈려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가 덜컥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석증을 요즘에 생각보다 이석증이 많아요. 우리 생활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교정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흉쇄요들근이 어지간해서 절대 안 풀어집니다. 그 지압을 세게 해도 풀어지는 척 지압사를 속입니다. 오로지 그 해결 방법은 침을 자침해서 확실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자, 흉쇄요들근은 경추 통증, 어깨 통증, 승모근 통증, 두통 여러 가지를 일으키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석증을 일으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근육입니다. 무시무시한 근육이지만은 우리 교정사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거든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근육 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흉부상처 의외로 일어나는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르쳐 준다든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같이 일평생 한 가지 직업을 쭉 해오다 보니까 터득하게 된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뇌진탕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뇌진탕인지도 몰라요. 어디다 부딪히고 다치고 해가지고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약을 먹어도 낫질 안 하고 아주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족구해갖고 뇌진탕 오는 사람도 있어요. 축구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넘어져갖고 다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뇌진탕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줄자로 체크를 하면 좌우 대칭이 안 맞아요. 길이가 달라, 사이즈가. 즉 뭐냐면 뇌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고 한쪽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쪽으로 쏠린 부분들을 전체로 반대편으로 옮겨주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기가 막히게 잘 해결되는 게 뇌진탕입니다. 체육교정사들은 이러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육교정사를 의지해서 돈도 벌고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병. 저는 지금까지 피부병 못 나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피부병이든지 무조건 낫게 쉽게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병원에 가서 병원의 치료 방법을 따르니까 절대 안 낫죠. 계속 돈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나 피부병은 간단한 원리에서 아주 잘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요법. 우리 체육교정사가 보는 운동요법은 골반이 ASPI -T 이런 걸 기초 논리입니다. 이런 걸 떠나서 골반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어진 골반을 닫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드롭 다이를 이용해서 교정을 해도 잘 안 잡아집니다. 그리고 근육들을 잘 이완해주고 그 인대 문제들도 또 이완하거나 단축해주거나 해결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골반이 체중을 많이 받아서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과하게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벌어지는 골반 잡는 것은 어떤 운동이나 교정법보다도 벌어지는 골반 쪽보다 체중을 실게 하고 반대편 다리는 살짝 힘을 빼서 들어 올립니다. 그때 벌어진 골반이 다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힘들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니킥 운동을 하게 하고 축구 차는 운동도 하게 하고 한쪽 다리를 반대편 다리를 들어서 그렇게 다양한 동작을 하면서 계속 그 벌어진 다리 쪽으로 체중을 싣고 서 있게 만들면 골반이 잘 닫힙니다. 그 다음에 소아마비. 자, 소아마비라고 해서 다리가 한쪽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다리 길이가 정상으로 똑같은 경우가 있고 다리 길이가 뼈 길이가 짧은 쪽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 경골이 같거나 짧거나 그렇습니다. 경골 길이가 같으면 그 사람이 쩌룩발이라도 고치는 것은 누가 떠먹기만큼이나 쉽습니다. 정상화 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런데 경골이 짧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수술해도 늘리는 경우 빼고는. 그런 경우가 조금 고치기가 상당히 힘든데, 자, 경골이 짧거나 길이가 정상이거나 소아마비 그런 경우는 이 발목이 앞쪽으로 꺾이지를 않습니다. 발등 쪽으로. 그러니까 걷는데도 힘이 들고 등산도 하기 힘들고 달리기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발등을 정상으로 꺾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소아마비 다리가 100%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경골 길이가 똑같은 경우는 고쳐집니다. 똑같지 않을 경우는 고쳐지진 않아도 정상적으로 걷고 정상적으로 달리기 등산하고 다 할 수 있고 발목도 정상적으로 꺾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환자가 편합니까? 말도 못하게 편하죠. 힘도 들어오고 이 굽기만 가늘어서 그렇지. 이게 인체 원리를 알면은 그냥 내가 손으로 꺾는 것도 아니에요. 지가 꺾입니다.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런 게 기술이죠. 노하우고. 이런 걸 해줌으로써 환자에게 신뢰가 쌓이니까 그 손님이 장기적으로 다니죠. 경우에 따라서 소개도 하고. 대충 또 시력. 우리가 시력 문제가 있는데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보통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한쪽 눈은 시력이 좀 좋고, 자, 0.8이라고 합시다. 좋은 시력은 아니지만, 자, 한쪽 눈은 0.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좌우 눈이 차이가 0.5가 나네요. 그리고 사람은 눈은 0.8인 시력만 눈만 쓰려고 0.8 나가는 눈만 쓰려고 하지
불편한 게 0.3 나가는 눈은 쓰지 않습니다. 쓸 필요 없고. 그런데 0.8인 좋은 눈을 고치기는 어려워도 0.3인 나쁜 눈 고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눈 주변 근육을 다 풀어줍니다. 아픈 데를 찾아가면서 싹 풀어주고, 안대를 사가지고 하루에 10분도 줬고 5분도 줬습니다. 좋은 눈을 가립니다. 안대로. 그리고 안 보이는 눈을 사용합니다. 왜 양쪽 눈에 격차가 심하게 나느냐면 그 안 좋은 쪽 눈을 아예 안 써도 퇴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 눈을 자꾸 쓰면 안대를 하고 자꾸 쓰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빠른 속도로 시력이 좋아집니다. 안경 안 쓰면 운전 못 하는 사람, 안경 벗고 운전합니다. 야간에도 운전 가능합니다. 주간에도 안경 쓰고 운전하던 사람이. 좋은 시력 그대로 놔두고 안 좋은 눈을 쓰면 시력이 아주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 안 써서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좋아집니다. 그 썼는데 눈이 그게 나빠졌으면 안 고쳐져요. 그건 안 써서 시력이 나쁜 쪽은 안 써서 그냥 나빠진 거예요. 퇴화된 거거든. 자연스럽게. 이게 쓰면은 이 좋은 쪽 눈에 버금가게 가까이 가서 좋아집니다. 이렇게 시력 문제도 또 나이 먹은 사람들 안경 벗게 할 수 있고, 요즘 마스크 쓰니까 안경 쓰기 불편하죠. 이런 거. 이렇게 쉬운 것들을 알고 계시면 영업하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한 길을 걷다 보니 생긴 노하우가 되는 거죠.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침으로써 근육을 풀어갑니다. 혈자리에다 놓는 침이 아닙니다. 근육에다 정확히 꽂아가지고 침을 회전시키면 침에 오징어 다리 감기듯이 근육이 감깁니다. 그래 단축된 근육이 당연히 이완이 되죠. 반대로 돌리면 또 반대로 감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완된 근육에다 침을 놓고 돌리면요, 근육이 짧아집니다. 정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침에는 아주 멋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결 못했던 골반 교정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골반 교정한다 교정사라고 다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개뿔 교정은 뭐가 돼? 바꾸고 갖고 또 며칠도 못 가갖고 도로 또 똑같이 아프고 틀어져 갖고는 틀어져 갖고 오는데 당신들 해봐서 알잖아요. 오늘 교정 잘했어, 잘 됐어, 보냈어. 다음에 오면 또 그렇게 틀어져 있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이야? 당신이 잘못한 것이요? 그러면 그 손님이 잘못한 것이요? 손님이 생활 태도를 안 고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웃기는 소리예요. 당신이 교정을 잘못했어. 교정 잘해보세요. 절대 안 틀어져 갖고 옵니다. 아까 같이 이상근 문제, 핸드트릭 문제, 근막 장관 문제, 요방 현금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척추가 회전을 하죠. 한쪽이 굳으면 회전 잡아주고. 그랬는데 다음에 오면 그 사람이 골반이 틀어진다고 천만의 말씀 안 틀어져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교육을 할 때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당신들을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당신도 부귀영화 누리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학벌이 있어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잘한다고 하면
뭐라도 가가지고 배우지는 못해도 그 사람 오는 거 눈여겨로 보고 어디가 도사가 있다 오면 또 가서 보고 그런 정도는 노력을 했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많더군요. 그 재주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사심이 없고 아픈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남이 모르는 그런 기술들을 터득하게 되었고, 이왕이면 간편하고 이왕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의 평생 노하우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미리 접수하시고 12월 달 저와 만나서 즐겁게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누구나 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한 기술들입니다. 노력 대비 효과가 엄청난 것이니 저희 기술을 배우셔서 운영하시는 영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안 내내 평안하시고 12월 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